알게 모르게 인사가 생겼어요. 구독자분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류하. 안녕하세요, 류토리입니다. 이런 공간에서 인사드리는 것도 처음이죠. 무지 떨립니다.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긴 한데 해볼게요. 이번 편은 질문을 남겨주셨던 내용들로만 좀 모아봤어요. 근데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. 하나는 직업에 대한 질문이 꽤 있었고요. 두 번째는 결혼 준비에 대한 질문이 꽤 있었어요. 이 두 가지는 한 번에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나눴습니다. 사실 취업은 쉽습니다. 웨딩 플래너가 되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회사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. 플래너의 역량이 얼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. 회사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정말 좋고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 좋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. 탄탄하게 행사 진행도 많이 하고 있고, 예를 들어서 박람회나 회사도 저를 평가하겠지만 저도 그 회사의 분위기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입사하는 거를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. 회사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. 플래너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 좀 곁든 답변을 드리자면, 저는 대학은 무조건 진학을 하시되 특정 과를 들어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플랜 B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정말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모이는 곳이 웨딩 플래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. 빨리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오래 롱런을 하려면 두 번째 계획, 세 번째 계획도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지치지가 않아요. 접목시키기도 너무 좋고 하니까 너무 한 가지에만 몰두해서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회사에서 권유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자격증은 국가공인이 아니에요. 그런 기관에서 만든 자격증이기 때문에 바리스타 자격증 없어도 스타벅스에서 오랫동안 파트너하면 사실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굳이 자격증 안 따셔도 돼요. 국가공인이 나오면 그때 따세요. 그게 제일 좋습니다. 물론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지만 현장에서 다 활용하시는 분 많이 못 봤어요. 전문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.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. 자격증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웨딩 플래너의 취업률을 물어보셨어요. 근데 웨딩 플래너의 취업률은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합니다. 취업은 쉽습니다. 근데 단지 거기서 살아남는 게 가장 어려워요. 이거는 현직 플래너들도 항상 얘기하는 거고 전직 플래너분들도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요? 18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만두는 이유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내가 뭔가 텐션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서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일에 대한 생각보다 너무 하드하거나 압박감이 좀 심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회의감이 느껴져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고요.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을 찾았을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. 회사의 이유는 있지만 거의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힘들어서.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거든요. 회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웨딩 플래너의 실제 업무 강도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. 진짜 들어와 보셔야 돼요. 회사마다 업무의 강도가 좀 상이할 수는 있어요. 신입 웨딩 플래너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회사는 주 5일에서 6일 이렇게 근무를 할 거고요. 또 대박남회나 소박남회 같은 행사를 매달 진행을 합니다. 대박남회는 월 1회, 그리고 소박남회는 월 2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.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업무 강도가 적다는 말씀은 절대 안 드릴 거고요. 보통 주 5일, 6일 이렇게 일하는 곳들 중에서 완전 풀동행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만큼 많은 고객들을 수용하게 돼요. 메이크업샵이나 스튜디오 잠깐 들려서 인사드리고 그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업무
규모가 이게 맞나?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내가 겪지 못할 일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, 돌발 상황 같은 경우에 좀 핸들링하기가 좋죠.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신입의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규모가 있고 박람회도 같이 진행하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는 곳이면 좋겠지만 다 타이트할 거예요. 웨딩 플래너라고 해서 다 서비스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. 영업도 같이 경비하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싫어하는데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. 근데 영업을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. 2년차까지는 좀 셀 거예요.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직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더 받고 일을 할 수도 있고요. 차차 고민해보셔도 되니까 첫 단추만 잘 잠그시길 바래요. 그게 제일 어려워요.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점이 단점이 되고요.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. 뭔 말이야?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예요.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요. 나이가 찰수록 정말 유리한 직업이에요. 결혼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거든요. 근데 플래너가 22, 3 과연 티가 안 날까요? 나거든요. 내적으로도 당연히 애띤 게 좀 티가 나기도 하고요. 말투에서 티가 나요.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 정말 힘들었거든요. 블로그 아무도 안 했을 때 제가 블로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모르는 분들이 이제 호감을 갖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. 일찍 시작하는 게 그렇게 장점은 아니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, 이 두 번째 장점도 사실 단점이 될 수 있어요. 신입 때는 내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어요. 주 5일 6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아무래도 정해진 날짜에 딱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좀 없긴 해요. 근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스케줄 관리에 요령이 생기면 제가 좀 스케줄을 몰아서 할 수도 있어요. 뭐 이틀 연달아 쉬고 3일 연달아 쉬고 나머지 몰아서 일하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좀 빼야 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시간을 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.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스케줄이 다 활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요령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스케줄이 전혀 나지 않고 예식 때문에 평일에 한가롭게 갈 수 있어요. 이것도 장점이에요. 저는 이 장점이 제일 좋았어요. 처음에 단점이었던 게 전 야구 팬이거든요.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월요일에 쉽니다. 너무 힘들어. 야구를 볼 수가 없어요. 칼퇴를 하고 스케줄이 없다, 잡아놓은 게 없다 그러면 저녁 야구를 꼭 보러 갔어요. 굉장히 가깝습니다. 좋은 일을 해주고 칭찬받는 직업이라는 거 아무래도 에너지도 받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. 그리고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.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았어요. 플래너의 연봉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정말 달라요. 다 달라요. 진짜. 물론 기본급이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. 보통은 기본급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연봉이 다 달라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딩 박람회가 있는 규모가 좀 큰 회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차는 한 2년차 정도 됐을 때 기준이에요. 마음만 딱 먹으면요 대기업 팀장님급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. 단 제 시간이 없습니다. 정말 저의 시간이 1도 없어요. 그리고 아파요. 피곤해요. 그렇게 받아가는 플래너 꽤 있습니다. 물론 많지는 않아요. 보편적으로 일을 좀 했을 때 적진 않아요. 양이 신랑 신부의 진행 건수가 좀
있거나 하면 보통은 대기업 4년차 대리 정도는 받아갈 수 있어요. 단, 이거는 정말 노력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 아시죠? 무조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1년이 지났을 때, 2년이 지났을 때 다 이만큼 번다? 그런 말씀은 못 드려요. 좀 가볍게 생각하고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, 한 6개월? 아니 1년이 지나도 100만 원 받습니다. 100만 원보다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.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연봉은 오르지 않습니다. 절대 안 오릅니다. 웨딩 플래너 11년 차신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. 에피소드 정말 많습니다. 4,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지방 예식이 좀 많은 플래너예요. 전라도 쪽에 예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드레스부터 메이크업까지 다 출장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. 패백 의상을 드레스샵에 이제 대여를 하기로 이제 말씀을 다 나눈 상태였고 체크까지 다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락이 된 거예요. 화롯이. 출장 메이크업 가셨던 원장님이 많이 호흡을 맞췄던 분이라서 연락이 왔어요. 화롯은 어디 있나요? 저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. 급한 맘에 근처 웨딩홀에 정말 다 연락을 해봤던 것 같아요. 한복집까지 다 연락을 해봤는데 역시나 대여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드레스샵을 가가지고 화롯을 챙겨서 KTX를 타고 왕주까지 갔습니다. 아찔했던 경험입니다. 그래도 저를 더 반겨주셨죠. 어머 플래너님 무슨 일이에요? 완전 좋다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. 네,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한번 뵙고 오니까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.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이었거든요. 그 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. 뭐 일본 커플 진행했던 것도 있었고 한겨울에 그리고 2주 만에 결혼식 준비했던 에피소드도 있는데 다음번에 좀 재밌는 이야기들만 딱 모아서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. 웨딩 플래너에 대한 전망을 궁금해 하셨어요. 사실 웨딩 플래너의 전망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요즘 셀프 웨딩이다 뭐다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. 사람과 사람이 좀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. 분명히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웨딩 플래너의 존재는 여전합니다. 네,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. 네. 전망 아직 괜찮습니다.